자, 개념 프린트를 보시면 이제 집합할 건데, 요거 방학 때 했던 거 기억나요? 집합? 느낌이 어땠니? 어려웠니? 뭐 그렇게 막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1단원이 많이 어렵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원방, 좀 이따가 정규 수업 때 하는 부분이 좀 어려울 거고, 오히려 여기는 물론 뭐 어렵게 문제 내면 어렵게도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킬러 문제들도 있고 집합에서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냥 일단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단원에 대한 느낌이 다른 단원보다는 수월해. 알겠죠?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뭐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은 집합의 뜻과 표현해가지고 나오는 거 1번부터 가자.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제 집합의 정인데요. 당연히 뭐 집합에 대한 설명이니까 중요하겠지. 정의면 봐봐,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모임, 그게 집합이래. 되게 애매하죠, 느낌이. 뭐 숫자나 뭐 문자나 이런 거를 언급한 게 아니라 그냥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된대. 그래서 실제로 집합에는 제한이 없어요.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괄호 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면 안 된대.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준이 다르면은 집합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로 결정이 되란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소. 자, 원소는 뭐냐? 그거 나와 있지만 땡땡 집합의 구성원이래. 자, 그래서 원소로는 무엇이든 와도 괜찮고, 심지어 집합도 원소로 가능하대요. 집합도. 표기로는 뭐라고 쓰냐면, 자, A가 집합 A에 속하는 원소일 때, 자, 다시 뭐라고요? 어떤 집합을 표기할 때 우리가 대문자를 많이 써요. 그럼 저 대문자 A라는 집합 안에 어떤 소문자 A라는 원소가 들어가 있다고 할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 요렇게 삼지창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A가 저 대문자 A에 포함이 된다 라고 해서 원소로서 포함된다는 뜻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기가 나오면, 아, 잘 봐, 이 닫혀있는 쪽과 열려있는 쪽 보이죠? 얘들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집합이랑 원소 중에 누가 더 큰 거 같아? 개념 자체가 당연히 집합이 주머니 같은 거고, 그 안에 구성원이 이제 원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등호 같은 것도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럼 x가 3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잖아. 그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열려있는 쪽이 항상 집합 자리고요, 닫혀있는 쪽이 원소 자리다. 이렇게 외워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저 삼집창은 무조건 원소랑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은 무조건 집합이고요, 왼쪽이 뭐가 와야 돼? 무조건 원소가 오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거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근처에다가. 항상 오른쪽은 집합, 왼쪽은 원소, 이렇게 의미를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집합의 표현 방법으로 갈게요. 집합의 표현 방법. 일단 거기 나와 있지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입니다. 뭐 느낌이 뭔지 알겠죠? 말 그대로 원소를 그냥 나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인데, 자, 원소 나열법은 규칙이 뭐냐면 중괄호 안에 원소를 일일이 나열하는 방법이래. 자, 그래서 괄호 열고 중복해서 쓰면 안 되고, 순서 상관없고 규칙성이 있으면 땡땡땡을 써달래. 야,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 A라는 거를 10 이하의 짝수라고 한번 해보자. 10 이하의 짝수. 그럼 누구 있어요? 2도 있고 4도 있고 6, 8, 1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중괄호 안에다가 넣어주면 된다.
대신 원소끼리는 어떻게 구분짓냐면 컴마를 꼭 찍어줘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너무 쉽잖아. 근데 조건제시법은 뭐냐? 그거 봐봐. 중괄호 안에 원소들의 공통된 조건을 설명하는 방법이래. 그럼 잘 봐봐. 내가 똑같은 A를 이번에는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똑같이 중괄호 해놓고 일단 규칙이 이래. 뭐 x를 먼저 쓰지 말고 바를 먼저 하나 써놓게. 저 바는 뭐냐면 바를 기준으로 왼쪽은 원소의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 여기다가 x를 썼어. 그럼 우리는 x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쓰면 되겠니? 아까 위에서 뭐라 그랬어 내가? 저의 원소들의 구성의 의미를 뭐로 잡았어요? 10 이하의 짝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x는 이렇게 뭐라고 하면 돼요? 10 이하의 한글 쓰면 되는 거야. 짝수.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게 조건제시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합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둘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내가 여기 조건제시법에 예시로 해놓은 거는 뭐니? 집합 A가 뭐래? X바 X는 짝수라고 돼 있지. 야 그럼 그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쓸 수 있니? 그냥 짝수.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까 말했지? 규칙성이 있으면 뭐 하라고? 점점점 처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닫아버리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저렇게 점점점은 적어도 3개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알겠죠? 3개 정도는 보여줘야 규칙이 보이니까 저렇게 만약에 우리가 저런 거 이제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무한개인 원소를 갖는 집합을 쓸 때는 점점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의미를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잘 봐봐. 누군가는 이거를 좀 멋있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도 돼. EX 그리고 봐. X는 이거인 자연수. 자, 요 설명대로 한번 너네 집합 만들어 봐봐. 그럼 X한테 우리 얼마 넣을 수 있는 거야? 1부터 5까지 자연수 넣을 수 있지. 1 들어가면 얼마 나와? 2. 얘가 원소인 거야, 얘가. 알겠지? 그러니까 2가 원소로 들어올 거고 2가 들어오면 누가 나와? 4. 3이 들어오면 6. 4가 들어오면 8. 5가 들어오면 10이 되겠죠.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는 정말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에 나왔을 때 그걸 읽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갑시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 뭐냐? 거기 나와 있지만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래. 뭐 뒤에서 하겠지만 얘들아, 일단 전체를 나타내는 게 U예요, U. 유니버셜 셋이라고 해가지고 대문자 U를 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A라는 집합이 있다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쓰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자주 쓸 거야. 알겠죠? 근데 오늘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오늘은. 근데 다음 시간에는 자주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집합의 분류로 갑시다. 집합의 분류. 자, 그거 보니까 네 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네 번째에 뭐라 되어 있니? 집합의 분류해서 뭐 거의 지금 하는 거는 다 교양이에요. 교양. 약간 수학 같지가 않죠, 느낌이. 자, 유한집합. 동그라미 1번. 유한집합. 자,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뭐인 거야? 유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이다. 집합 A가 뭐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네. 그럼 당연히 얼마부터 얼마까지예요?
1부터 9까지겠지? 그 걔네 그냥 써놓은 거야. 이렇게 유한계면은 유한집합. 너무 쉽지? 두 번째, 무한계면은 무한집합.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y바 y가 홀수래. 그럼 당연히 무한계겠죠. 그래서 1, 3, 5, 7 디릭 점점점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공집합. 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뭐래요? 0개래. 0개.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런 거를 공집합이라고 한다. 단 괄호 열고 뭐라 돼 있어? 유한집합. 왜냐면 0개라는 거는 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셀 수 있잖아. 0개라고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한집합이다. 근데 표기로는 두 번째가 무한집합이었고 세 번째가 공집합인데 이 공집합의 표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거는 이것도 집합의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로 얘한테 중괄호를 쳐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예 바뀌는 거야. 그럼 얘는 뭔 뜻이야? 얘는 그냥 이렇게 생긴 모습이 원소에 들어가 있는 집합이지 공집합이란 뜻이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네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집합을 표현하고 싶으면 반드시 얘만 써야 돼. 알겠어? 얘한테 절대로 중괄호를 씌우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은 19페이지 내용이고 다음 거는 책 좀 봤다가 합시다. 책으로 갈게요 일단. 자,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제 정규 때 하고 있는 거 뛰어넘어서 지금 집합의 표현으로 갈 거라서 교재는 60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좀 대강 설명을 하자면 얘들아, 지금 우리가 정규 수업에 뭐 하고 있어? 지금 저기 뭐야 평면좌표 해가지고 직선 했고 이제 오늘 원을 끝내는 게 일단 목표예요. 완전 끝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끝내는 게 목표고 다 되면 이제 도형의 이동입니다. 이러면 이제 1단원이 끝나고 우리가 지금 특강 때 집합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집합의 연산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제가 나오고 그 다음 절대부등식이 나와요. 이러면 한 4번 정도면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특강이 6회가 돼 있기 때문에 2번이 남아요. 그래서 그 2번은 이제 이 정규 때 이거 끝나면 함수로 넘어가거든. 근데 이 함수는 집합을 알면은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마 이제 도형이동 끝나고 이제 함수 할 때쯤 집합이 끝날 거고 아마 우리 특강 때는 명제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수업이 가능한 상태여서 그때 이제 마지막 단원 함수를 할 겁니다. 근데 함수를 하다 보면은 회차가 부족해. 그래서 그 회차를 이제 특강 남은 2회로 같이 붙여가지고 진도를 다 끝내는 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도 나갈 거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정규 시간에 어쨌든 1단원이랑 3단원을 하는 거고요. 특강 때 2단원 하고 3단원 중간에 합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쪽으로 가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볼 건데, 자, 대표 문제 1번으로 먼저 와보세요. 자,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아까 말했지,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 1번, 기준이 명확한가요? 아니죠. 앉은 키가 큰 사람 기준이 뭔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틀린 거야. 2번, 0.1에 가까운 소수의 몸이?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죠. 안 돼요. 3번, 소리가 맑은 악기. 말도 안 되고요. 4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의 모임. 야, 국립공원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잖아. 나라에서 지정한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4번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5번, 달리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어려워? 아니잖아, 그지? 이런 정도 할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야 돼 진짜? 3번 봐봐. 3번. 자, 실수 전체를 집합 뭐라고 한대? R이라고 한대. 그리고 유리수 전체를 Q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5분의 루트 5가 유리수니? 그냥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 유리수에 포함되냐라고 한 거니까. 유리수에 아니야.
얘들아 이 너무 당황스러운데? 5분의 루트 5라니까? 돌아버리겠네? 너네 유리수 무리수 알잖아. 유리수가 뭐야? 자연수분의 자연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알겠어요? 그게 유리수. 그지 않아? 얘 자연수야? 아니잖아. 무리수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러면? 무리수겠죠. 1번이 말도 안 되는 거지. 틀린 거죠. 2번 맞아요 틀려요? 루트 4가 얼마야? 좀 우리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해보자. 2잖아. 2가 유리수가 짝대기 거져 있지? 아니래. 2가 유리수가 아니에요? 유리수잖아요. 범준아 맞아? 지금 내가 하는 말과 계속 다르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지금 불안한데?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3번 맞아요 틀려요? 실수야 아니야? 실수잖아. 실수가 아니라고 돼 있잖아. 틀린 거지. 알겠지? 맞다 틀리다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4번 i의 세제곱이 실수래. 말도 안 되죠. 5번 루트 2 마이너스 1 실수야 실수야 허수야? 루트 2니까 무리수에서 1 빼. 여전히 무리수잖아. 무리수는 뭐야? 실수잖아. 5번이 정답이죠. 갑자기 왜 불안하지? 얘들아 실수가 있고 허수가 있으면 얘네는 공통 부분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어. 우린 복소수라는 걸 배웠을 때 그 주머니 안에는 실수랑 허수로만 구분이 됐던 거라고. 그럼 요 안에 누구 있어? 실수 안에 누구 있어? 빨리 말해봐. 크게 제일 먼저 크게 분리하면은 유리수랑 무리수죠. 무리수 안에 뭐 더 없어요. 그냥 무리수예요. 유리수 안에 누구 있어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겠지. 정수 안에 누구 있어?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있는 거지. 이 수의 체계가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고1 때 이미 다 우리 복소수 할 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응?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이 틀려서도 안 되고. 알겠어? 좀 본인이 느꼈을 테니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행렬 배웠으니까 뭐 행렬로 해주면 되는데 너네가 해봐 숙제로. 알겠지? 천천히 해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62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뭐 여기서 7번으로 갈 건데 그냥 너무 뭐 별 내용이 아니어서 7번 그냥 같이 해보자. 자, 집합 2, 3, 5, 7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은 x바 x가 땡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래. 그 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누구 있죠? 7 가능하고 8 가능하고 9, 10. 근데 11은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4개다. 이해됐어? 62쪽에서 유형 3번인데 뭐 할까? 다 재미가 없네. 일단 10번으로 가볼까요? 문제가 이 앞에 부분은 별게 없어 얘들아. 너희도 풀면서 이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일단 오늘 하는 건 그렇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에서 약간 생각하는 게 좀 나옵니다. 자, x가 지금 뭐냐면 대충 쓸게. 4랑 k 사이인 16의 약수래요. 양의 약수. 대충 써보면 이렇대. 자, 이게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k의 합을 구해라. k는 4보다 크다고 돼 있네. 얘들아 16의 약수 너네 읊어볼래? 누구 있어? 1, 2, 4, 8, 16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요 x는 설명이 뒤에 뭐라 돼 있냐면은 4보다는 크면서 k보다는 작은 거래. 그러한 어떤 수가 되래? 16의 약수가 되래.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4보다 큰 약수는 누구야? 8과 16이야. 근데 걔네가 원소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유는 문제에서 이 집합이 뭐가 되라 그랬어? 공집합이 되라 했잖아.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K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범위가 뭘까요? 범위가 일단 4보다는 크대요. 8보다 작아야 돼? 8이랑 뭐 해도 돼? 같아도 돼요. 이유는 K에 8 넣어봐. 그럼 4랑 8 사이에 있는 8보다 작은 16의 약수가 존재하니 안 하니? 안 하잖아. 거기까지 딱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이니까 5, 6, 7까지가 아니라 8도 같이 세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면은 요렇게 해도 13, 13 나와서 26이다 가 정답이죠. 2번입니다.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념 프린트로 갈까요? 개념 프린트로 가서 개념 프린트 20쪽으로 가볼게요. 20쪽. 자, 20쪽, 20번을 왜 썼어? 자, 20쪽에 나오는 게 5번인데, 자, 해볼게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돼 있고, 표기가 뭐라고 된대? A라는 집합이 만약 있잖아요. 그럼 괄호 쳐주고 앞에다가 N만 쓰면 돼요. 알겠죠? 저 N의 의미는 넘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그냥 오늘은 다 표기법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A라는 집합에 누가 있으면은 1, 2, 3 이렇게 원소에 들어가 있다면 원소 몇 개예요? 3개잖아. 그래서 표기로 쓸 때 원소의 개수는 3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너무 쉽죠? 넘어갈게요. 6번으로 가자. 뭐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자, 부분집합이라고 돼 있어요. 부분집합. 또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부분집합이 뭐냐면 거기 나와 있지만 집합 A와 집합 B에 대해서 B의 모든 원소가 A의 원소에 뭐 되면 포함이 되면은 그때 B를 A의 뭐라고 부른대? 부분집합 이렇게 부르는 거래. 다시 뭐라고요? B에 있는 모든 애들이 누구에 포함되면? A에 포함되면, 그러면 B가 A에 뭐 된다? 포함된다 해서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원소가 아닙니다. 부분집합이란 거야. 이 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이 된다,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의 뜻은 이렇게 표기하면 돼요. 아까는 원소랑 집합의 관계는 몇 지창이었어? 3지창이었지? 이 2지창으로 표시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열려있는 쪽과 닫혀있는 쪽이 있는데 열려있는 쪽이 무조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왜? 같아도 원소가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니 없니? 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뜻은 그림으로 치면 이거예요. A가 이렇게 B를 아예 먹어버린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 거야? 둘이 이렇게 아예 같은 경우도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 표기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 선지에. 알겠지? 머릿속에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표기 옆에다가 너희도 요 두 개 그림 좀 그려놔. 어떤 게요? 자, 집합이랑 원소랑 차이점 요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냥 A라는 집합을 이렇게 써볼게요. 1, 2, 3, 4, 5.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1, 3, 5라고 해보자. 그럼 너희가 봤을 때 B라는 집합이 A에 뭐 되고 있니? 포함되고 있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주머니, 경계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소는 뭐냐면 그냥 A라는 집합 안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어.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이 되는 거랑 원소가 포함되는 거랑은 아예 다른 얘기예요. 알겠죠?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집합이 포함될 땐 항상 2개짜리 써주시면 되고 더 큰 녀석한테 열려있는 쪽을 주면 된다. 알겠니? 그래서 이건 항상 집합과 집합의 관계입니다. 표기 자체가. 알겠어요? 중요한 거니까 오해하면 안 되고. 그림 그려놨으면은 밑에 참고로 가봐. 자,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 아니면 뭐라고 쓰래? 짝대기 갖다 그으래. 얘들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6을 썼어. 그럼 집합 B가 A에 포함돼 안 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요? A랑 B는? A가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B는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다가? 그쵸, 그냥 이 정도 겹치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거니까 짝대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물론 아예 떨어져 있어도 되는 거고. 알겠어? 아니면은 뭐 B가 오히려 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짝대기를 그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시로 갑시다. 자, 예시에 보니까 A는 1, 2, 3이다. 그때 A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해달래. 얘들아, 이렇게 돼 있대 지금. 부분 집합 한번 다 써볼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한번 해봐요. 본인의 생각과 내가 지금 써주는 게 동일한지 한번 확인을 해봐. 자, 해볼게.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저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구해달래? 그 말은 A한테 포함될 수 있는 집합을 다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법한 애들 다 써달래. 그러면 누구를 쓰냐? 결국은 1, 2, 3으로 구성된 집합을 다 쓰면 돼요. 알겠지? 그럼 원소가 몇 개짜리 일단 있어? 1개짜리 있겠지. 1 혼자 있는 거. 또 누구도 있어요? 2 혼자 있는 거. 다 중괄호 써야 돼. 3 혼자 있는 거. 또 누구도 있겠니? 1과 2 있는 거. 1과 3 있는 거. 2랑 3 있는 거. 3개짜리도 누구 있어? 1, 2, 3 있는 거. 끝인가요? 자, 항상 너네 아마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항상 원소가 0개인 누구도 공집합도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공집합은 무조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알겠지? 우리 숫자에서 1이 모든 수의 약수였던 거 기억나? 아, 그잖아요. 1은 모든 수의 약수지. 그것처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면 딱히 할 말은 없는 게 그냥 일단 우리보다 똑똑한 수학자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대. 알겠지? 그럼 우린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까먹지 마시고요. 7번으로 갈게요. 7번에 부분집합의 성질로 갑시다. 부분집합의 성질. 자, 부분집합의 성질 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자, A가 A라는 즉 자기 자신이죠. 무조건 뭐 되겠니?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저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방금 했던 얘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A가 B에 포함이 된대요. and 모두 포함된대. B가 C에도 포함된대. 그럼 포함관계가 뭐 됐니 지금? 연결된 거 보여? 그럼 그냥 대충 그림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태 아닐까? C 안에 누구 있고 B 있고, 물론 둘이 뭐 할 수도 있어.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거 고려한 상태로 가보자. 그리고 B 안에 누가 있대? A가 있대. 얘들아, 이게 얘네가 같다라는 걸로 해줘도 결론은 뭐예요? 누가 누굴 포함할 수밖에 없니? C가 A를 포함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항상 이렇게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별로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자, 이제 8번째 진부분집합으로 갈게요. 진부분집합. 자, 진부분집합은 뭐냐?
우리 방금 전에 한 부분집합은 뭔지 알겠지? 그럼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자, 여기서 그냥 이 느낌만 살려. 얘 부분집합 이렇게 8개 나왔었지. 이 중에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애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알겠죠? 별 뜻 없어. 왜 배우나 싶은데 그냥 뭐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실제로 문제에서 약간 너네 헷갈리게 하려고 그냥 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안 물어보고 진부분집합이 몇 개냐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무조건 한 개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은 또 그냥 원래대로 답을 하겠지?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뭐 읽기만 할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A가 아닌 부분집합을 B라고 했대요. 걔를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하고, 표기로는 B가 A에 포함되긴 해. 그럼 그냥 부분집합인데 B가 누구랑은 다르대? A랑은 다르대. 그럼 걔보다 더 작은 애들 얘기를 하는 거겠지. 알겠어요? 그럼 진부분집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9번째. 자, 서로 같은 집합. 수학에서 얘들아, 같다라는 거는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알겠니? 같다는 건 뭐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똑같으면 같다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면은 그냥 둘이 아예 뭐 해야 돼? 싹 다 같으면 돼요. 알겠지? 근데 그걸 좀 있어 보이는 표기로는 뭐라고 쓰냐면 A가 B에 포함이 돼.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거지. 또는 뭐였지 아까? 요거였지. 근데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 싶은 건 이거기 때문에 이러면서 뭐까지 만족하면은 거꾸로 B가 누구에? A에도 포함이 된대. 얘는 이건 불가능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밖에 없니? 요거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얘랑 똑같은 표현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러면 A랑 B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써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10번째,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거 중에 그나마 조금 할 얘기가 있는 게 얘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교양이었고요. 할 만한 게 이거밖에 없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 자, 이걸로 갈게요. 부분집합의 개수. 자, 지금 집합 A가 있어. 걔가 1, 2, 3, 4, 5예요.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총 개수. 이거 부분집합 몇 개일까요? 몇 개일 것 같니? 아까처럼 저거 다 일일이 세면 되겠지 일단. 근데 그러기는 조금 그렇잖아.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냐? 잘 봐. 그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아직 정하지는 마요. 근데 얘는 누구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는 거야? 1, 2, 3, 4, 5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되지. 그래서 뭐냐면 각 원소별로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 1한테 물어보는 거야. 자, 너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그럼 걔 답을 하겠지. 들어갈래. 아니면 뭐예요? 안 들어갈래. 원소 하나당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씩이야? 2가지씩 있는 거야. 얘도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 5도 2가지. 그럼 다 2가지씩이니까 2가 5번이 됐는데 걔네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우리 경우에서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거 개수 셀 때는 그냥 2에 몇 제곱하면 돼요? 원소의 개수 제곱해주면 돼요. 2의 5제곱. 항상. 원소한테 인터뷰를 하는 거야. 너 들어갈래 말래? 이렇게. 알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다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에 뭐래? 1은 반드시 포함하래. 근데 4는 포함하지 말아달래. 그럼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애들이 생겼죠. 1. 얘는 물어볼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기로 한 거야. 4.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안 들어가기로 한 거야. 그럼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2, 3, 5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선택권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은 애들은 다 2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의 몇 제곱인 거야? 그냥 뭐 교과서식으로 쓰자면 원래 5개인데 그 중에 이미 선택이 된 애들은 이렇게 빼버리자 해서 2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이제
대부분 교과서나 참고서나 쓰니까 우리도 이렇게 알아둡시다. 쉽죠? 겁나 쉽지? 어?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다 이런 수준이라서 뭐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어. 그래서 교재 다시 돌아갈게요. 63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막 너무 많다 하면 내가 오늘 다음 시간 것도 할 거였는데 좀 애매해요. 오늘 하는 양이나 다음 시간에 하는 양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은 다음 시간 개념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자, 63페이지 갑시다. 일단은 여기서는 무엇을 해볼까? 13번을 해볼까요? 13번? 너네 한번 13번 풀어볼래? 되게 쉬워요. 쉬워 보이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봐요. 자, 봅시다.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사람 조금 헷갈리게 집중 안 하면 틀려버리는 문제여서 먼저 가볼게. 이거 얼마예요? 1이죠? 얘 얼마예요? 얘도 1이죠. 원소의 개수. 그 대상이 되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야 지금? 한 개잖아. 맞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이 몇 개야 원소? 3개. 얘는 2개. 빼면 얼마야? 1이지. 2번에서 얼마래? 3이래.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 얘는 몇 개야? 한 개 맞죠? 여기 3번이 맞네요. 알겠어? 얘는 틀린 거고. 4번. 얘 몇 개야? 0입니다. 이게 왜 0이죠? 얘들아, 지금 너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요거랑 그 중간에 왜 이렇게 없어? 요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얘 다르죠? 얘 얼마예요? 얘는 0입니다. 얘 얼마야? 얘는 1인 거야. 이런 집합에 이런 모양의 원소가 있다는 소리고 얘는 그냥 공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게 0이고요. 얘 얼마예요? 얘는 1이죠. 그래서 7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A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A의 원소 개수가 0개래. 말이 돼, 안 돼? 몇 개야 이거? 한 개로 세야지. 알겠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집중해서 정신만 바짝 차리면 틀리면 안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직접 해봐요. 뭐 별로 어려울 게 없어서 해보시고 17번은 같이 한번 해볼게. 17번. 자, 17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집합 A는요 0, 1, 2가 돼 있대요. 0, 1, 2 얘네들에 대해서 지금 X라는 집합은 이 설명이 뭐냐. 자, 조건제시법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어요. 자, 이거를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A, B가 둘 다 어디서 왔다는 거야? 집합 A에서 왔다는 거야. 출신 성분이 A라는 거거든. 그럼 너희가 여기다 쓸 수 있는 A, B의 값으로는 0, 1, 2 얘도 0,
1, 2. 지금 A랑 B랑 달라야 된다는 말 있어 없어? 없잖아. 같은 게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야, 그럼 여기서 너희가 한번 해서 나오는 순서 쌍인 개수를 생각해봐. 몇 개겠니? 총 몇 개의 A, B의 쌍이 존재해요? 9개겠죠. A 3가지, B도 3가지. 짝을 만들 수 있는 게 9쌍이 나올 거 아니야. 그거 다 해보는 거야.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범준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원소의 개수가 방금 내가 말한 순서쌍인 9개랑 같을까? 9개보다 뭐 할 수도 있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는요? 왜는요는 무슨 말이야? 왜 그래요? 아까 말했지. 집합은 같은 거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한 번만 쓰자가 규칙이야. 알겠어요? 같은 수가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봐. 이거를 하는 정확한 방법은 뭐 해보는 거야? 다 써보는 거야. 대신 좀 천천히 해봐. A는 일단 0으로 고정시켜 놓고 B를 0, 1, 2 바꿔가면서 해보자. A가 0이면 앞에 건 그냥 없는 셈 쳐요. 그럼 B에 1, 2, 3 넣으면 뭐 나와? 마1, 마2, 마3 나오지. 다 다르네요. 그 다음 A한테 1 넣어봐. 그럼 앞에 2가 누적이 돼 있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0, 1, 2 넣어봐. 그럼 2도 가능할 거고, 그 다음 1도 가능할 거고, 0도 가능하겠지. 괜찮아? 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2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앞에 4가 누적이 돼 있네? 거기다 0 넣어주면 4, 1 넣어주면 3, 그리고 2 넣어주면 2가 되겠다. 근데 2가 어디 있니?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외해야겠네. 그리고 여기 내가 잘못 썼네요. 그죠? 얼마였죠? 0, 마1, 마2죠. 멍충이네요. 그럼 여기 0도 제외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맞다. 알겠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이제 원소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이었네? 그러면은 다 더해봐야 돼. 그럼 싹 더하면은 이 뒤에 것만 남으니까 7이 되겠지. 알겠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제 너희가 푸는 문제에서는 여기가 바뀌고 여기 바뀌겠지. 그냥 방법은 똑같아. 그래서 해보면 되는 거라서 잘 해보시고 숙제할 때. 그리고 특강은 얘들아 숙제가 이제 오답하기가 조금 빡세요. 진도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은 나랑 같이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공통질문으로 상이 나오면 같이 할 거고, 상 이외의 것들은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마저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야. 우리 수업 시간에는 조금 상만 하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19번은 너네가 해도 될 것 같고, 한번 20번 해볼래? 그래도 어려운 거, 그나마 여기서 어렵다는 거를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 집합이 어렵다기보단 그냥 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죠. 수에 대한 감각이 있냐, 그냥 그런 문제야.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집합 때문에 어려운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에서 좀 나오고요. 오늘 하는 거에서는 거의 다 이제 그냥 집합은 껍데기일 뿐이고, 실제 물어보는 거는 다른 것들을 물어보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럼 다 칠판 좀 봐봐. 해보자 같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A, B, C의 대소는 C가 제일 크대. 그리고 자연수라고 했고요. 그들에 대해서 지금 A라는 집합은 A, B, C를 원소로 하고, 집합 B는 방금 전에 했던 방식으로 구성되는 집합이래. 근데 가장 큰 게 얼마야? 20이래. 그럼 얘는 당연히, 얘들아 여기서 누구끼리 더해야 가장 크게 나와? 자, 내가 아까 말했죠. 얘네가 달라야 된다는 법이 없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X랑 Y에 다 CC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C 더하기 C가 얼마라는 거야 지금? 20이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C가 얼마예요? 10인 거야. 얘 10이래. 그러니까 우리 A, B로는 10보다 무조건 뭐 한 애들? 작은 애들 갖다 써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합이 80이 되게 만들 건데, 자 그럼 봐봐.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10 이렇게 세 가지. 여기도 A, B, 10 이렇게 세 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두 개씩 이제 골라가지고 합을 해볼 건데, 일단 뭐 첫 번째로 2A, 이건 제일 작은 수가 되겠죠. 그 다음 또 누구 나올 수 있어? A 더하기 B도 가능하죠? 그리고 A 더하기 10 가능하겠다. 얘네끼리는 일단 겹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대소가 확실하거든.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B였다고 하면은 BA는 이미 썼지. 그래서 BB, 2B가 될 겁니다. 그리고 B 더하기 10. 얘네끼리도 겹칠 순 없지? 물론 얘랑 겹칠 순 있어, 위에 것들이. 근데 얘는 겹칠 수 없어. 얘도 겹칠 수 없어. 겹친다면 누가 겹쳐? 이렇게 겹칠 수 있겠지. 가능성이 있겠죠. 누군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10으로 해놓으면 10 더하기 A. 그거는 여기서 이미 했고, 그리고 10 더하기 B, 걔도 여기서 이미 했고, 10 더하기 10, 걔가 제일 큰 수였고,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지금 같게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얘랑 얘밖에 없다고. 알겠어? 근데 쟤네가 뭐 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난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이 B랑 A 더하기 10이랑 같았다고 한번 해볼게. 같다는 거는 여기서 A 대신에 이걸 쓸까? 그러면 A는 뭐라고 쓸 거냐면 2B에서 얼마 뺐다? 10을 뺐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숫자 이거 80이잖아. 이 80을 활용을 해보면 싹 더할 건데 얘네가 같은 수기 때문에 한 번만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만 더하자. 5개만. 이렇게. 자, 이렇게 5개 일단 그냥 더해보면 몇 나오니? A가 몇 개야? 3개가 나오고, B가 몇 개야? 4개가 나오네. 그리고 상수 10 얼마 나와? 아니 30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겠지. 이게 80이래. 그럼 A 대신에 이제 이거 넣어가지고 해주면은 6B 그리고 더 마이너스 얼마예요? 30 그리고 4B 더하기 30 그게 80. 그 30, 30 사라지면서 10B가 80. 그럼 B는 얼마야? 8이겠지. B가 8이면 A는 얼마야? 6이겠죠. 이러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가능한 경우. 근데 두 번째는 뭐 할 수도 있니? 이 B랑 누구랑? A 더하기 10이랑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80이라는 그 합은요, 그냥 요렇게 6개를 다 더하면 돼요. 얘는 다 다른 숫자니까. 싹 더해보자. A 몇 개 나와? A 4개죠, 4개. 그죠? B 몇 개 나와요? 또 4개죠. 그리고 상수 10이랑 20 해가지고 40. 그럼 여기서 4A 더하기 4B가 얼마인 거야? 넘기면 40. 그래서 A 더하기 B가 얼마? 10인 거. 알겠어? 그러한 자연수로 대소만 만족하게 해주면 돼요. B는 무조건 10보단 작아야 돼. 제일 큰 수가 지금 10이거든. 그럼 얘가 9면 1. 또 얼마 가능해? 8이면 2. 이렇게 못하고 있어. 7이면 3. 그 다음 6이면 4.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집합이 몇 개냐라고 한 거는 A, B, C의 가능한 순서쌍이 몇 개냐 이거야. 10은 지금 계속 10이야. 아, 미안해. C는 계속 10이야. 알겠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개. 알겠어? 그래서 순서쌍은 총 5개가 가능하다. 이해돼요? 어렵니? 근데 이게 그냥 약간 되게 어때? 뭐랑 비슷해? 경우의 수랑 되게 비슷하지 않니? 그치? 그래서 집합 문제긴 한데 집합이 뭐 엄청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집합은 아까 말했듯이 껍데기 같은 느낌이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감각은 그냥 숫자에 대한 감각이죠. 경우의 수 같은. 그래서 좀 포인트를 잘 알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23번 해볼래? 23번? 자, 볼게요. 이거는 뭐 너네는 그냥 체크하면서 하면 되잖아. 봐봐. 일단 아까 말했던 것들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얘랑 얘의 차이점은 명확하지. 얘는 누구랑 누구의 관계야?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야. 얘는 누구랑 누구 간의 관계예요? 집합과 집합의 관계예요. 그죠? 일단 그 표기로부터 너희가 이 주어진 선지에 주어진 애들을 원소 입장으로 볼지 집합 입장으로 볼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얘 봐봐. 삼지창이지? 그럼 너희가 뭘 하라는 거야? 얘를 원소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원소에 있냐라고 물은 거예요. 지금 원소를 딱 보니까 있어 없어? 있잖아. 근데 뭐하대? 아니래.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이건 맞아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짝대기가 없어야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야, 여기 지금 보니까 이지창이잖아. 그럼 이건 누구랑 누구와의 관계예요? 집합과 집합의 관계지. 그럼 얘를 뭐로 관찰하라는 거야? 집합의 입장에서 관찰하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게 집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A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묻는 거야. 알겠어? 그럼 원소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A랑 C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겠어?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미음은 왜 먼저 있지? 미안해. 니은 갑시다. 자, 공집합이 A의 부분집합이네.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죠. 그냥 무조건 맞는 거지. 알겠어? 디귿. 자, 삼지창이네. 그럼 얘를 뭐의 입장으로 보래? 원소. 그 말은 이 모습 그대로 원소에 있어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저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은 이 원소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존재하라는 거야. 알겠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틀린 거야. 뭐 말인지 알겠니?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알겠어? 얘는 뭐야? 이지창이니까 이걸 뭐로 관찰하라는 거야? 집합으로 관찰하라는 거지. 이게 집합이 됐다는 거는 원소 중에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게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리을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마지막 비읍. 자, 이지창이지. 그럼 얘를 뭐로 관찰하라는 거야? 집합으로 관찰하라는 거야? 그 말은 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여기 있으면 돼요. 원소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되었니? 이 공부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그냥 규칙은 이거 하나야. 만약 삼지창이잖아. 그럼 너희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원소에서 있는지 찾으면 돼. 근데 만약 이지창이야. 그러면 가장 바깥에 있는 껍데기 있지? 이 집합을 나타내는 껍데기. 그거 제외해. 없다 셈 쳐요. 그럼 그렇게 지워놓고서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보면 돼요. 봐봐. 얘도 이 껍데기 지워봐 이거. 얘네가 있냐고 저 안에.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지워요. 가장 바깥에 있는 거. 얘네가 그대로 있냐고. 있잖아. 근데 삼지창이면 이 모습이 그대로 있는지 보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지창이면 겉에 거 지우시고 관찰. 삼지창이면 그대로 관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 이런 것 때문에 어이없게 틀리지 말라고. 시험에서 안 틀리는 건 당연한 거고 평소에 문제 풀 때 틀리지 말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야 시험에서 안 틀려요. 그 다음에 26번 한번 해볼래? 26번. 자, 볼게요. A가 일단은 마일 1, 2라고 했고요. 집합 B에는 이제 이런 설명이 써 있어. 그럼 그냥 뭐야? X한테 마일도 넣고 1도 넣고 2도 넣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그대로 해보자. 자, 그러면 마일 들어가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1이 들어가도 어때요? 똑같아. 그래서 두 번 쓰면 안 되고 2가 들어가면 얼마야? 2겠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다. 뭐 그냥 그렇고. 얘는 뭐예요? 여기다가 마일 1, 2 마일 1, 2를 넣을 준비하시고 그냥 순서대로 곱할까? 1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일 나왔으니까 근데 아까 썼죠? 그 다음 1도 아까 썼고 2도 안 나왔네? 2는 쓰시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나씩 하고 있는 거야 일일이. 알겠지? 2도 똑같아. 마이너스 2 이미 썼어요. 그 다음에 2도 아까 썼고 4가 추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 되었어? 뭐 하래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포함관계가 올바른 거 구해라. 야, 지금 보니까 B가 제일 뭐해? 작은 거지.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C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죠. 됐어? 별거 없지? 잘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냥 29번은 바로 하자. 자, 29번을 보니까 자, 집합 A는요. 설명을 잘 볼게요. x 바 x는 x가 a보다 큰 정수래요. x 바 x가 a보다 큰 정수래. 대충 쓸게. 자, 이렇게 된다. 아직은 a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 다음 b는 뭐야?
x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이다. 이렇게 돼 있대. 자, 여기서 보니까 6, 2, 12 마마 들어가면 돼요. 그럼 x가 얼마가 돼? 2 또는 6이다.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했냐면은 b가 a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대. 자, a는요 요런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입니다. 정수. 알겠어요? 그럼 요거를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제일 좋은 게 수직선이야. 2랑 6을 체크해. 그럼 a가 어디에 있어야 걔보다 큰 정수가 얘네들을 포함해요? 여기쯤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럼 a는 일단 2보단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가는 정수만 우리는 카운트를 할 거야. a가 a도 정수네? a도 정수라고 했으니까 a는 원래 그냥 2보다만 뭐 하면 돼? 작으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제일 큰 거 얼마야? 1이겠네. 알겠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풀어줘야 너네가 다른 거 풀 때 도움이 될지 한번 볼까요? 그냥 33번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3번. 자,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얘기를 좀 해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A는 x 바 x고요. 조건제시법이고, 자, 뭐라 되어 있냐면 x는 2보다 크고 15보다는 작은 소수래. 자, 이거의 부분집합 중 모든 원소의 합이 25보다 큰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아, 괜히 이거 했나?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네. 얘는 지금 저 범위에 들어가는 소수가 누가 있죠? 3, 5, 7, 11, 또 13까지 있겠다. 맞아요? 여기서 이 생각을 해야 돼. 25가 지금 기준인데 25보다 합이 크게 나오는 게 많을까 작게 나오는 게 많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알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둘 더하면은 25를 넘어가죠. 미안해, 안 넘어가죠. 24죠. 그럼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도 뭐가 돼버려? 25를 넘어가기 시작하겠지. 맞아? 그래서 그거를 세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25보다 작은 걸 세는 게 나을지. 근데 지금 뭐 대충 해봐도 그냥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냥 큰 거 세자. 그럼 일단 얘들아 이 둘 중에 아무도 안 선택한다고 해봐. 그럼 얘네 가지고 25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겠죠. 그럼 일단 11이 먼저 들어간다고 해보자. 그럼 요 앞에 것들 다 더하면 얼마야? 얘가 12고 15니까 딱 25를 넘어가네? 맞아? 그래서 3, 5, 7, 11. 그러니까 뭐냐면 13을 안 썼을 때는 얘밖에 안 돼요. 그죠? 왜? 여기서 3만 딱 빼봐도 이거 다 더해봐. 얼마야? 23이야. 부족해. 알겠어? 그래서 요거 딱 하나 가능할 거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13을 안 쓴 경우.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11을 안 쓴다고 해보자. 얘를 안 쓴다는 가정으로 해보면은 얘는 그냥 무조건 쓸게요. 그러면 얘 쓰면 20 채웠지. 그럼 5를 쓰면 뭐가 돼요? 25가 되지. 근데 문제에서는 25보다 뭐 해달래? 더 커야 돼. 그래서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도 다 써야 돼요. 3, 5, 7, 11 다 써야 돼. 13이죠. 이거 다 쓰라는 거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뭐겠니? 둘 다 쓰는 경우. 자, 그럼 둘 다 했으면 이미 얼마가 확보가 돼요? 24가 확보가 되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만 더 써도 돼. 적어도. 그럼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만 포함시켜도 무조건 뭐가 돼버려? 25를 넘어가기 시작하지. 알겠어요? 그게 몇 가지가 나올까? 자, 8가지는 뭐냐면 얘를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 안 쓰겠다, 쓰겠다 안 쓰겠다를 했을 때가 8가지지. 맞아? 근데 그 중에 어떤 건 빼야 돼?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안 쓰겠다. 그 한 가지는 빼야죠. 그래서 몇 가지야? 7가지. 이렇게 세자고 그냥. 굳이 이걸 다 이렇게 위에 것들처럼 쓰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하나, 둘, 9가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인데 37번 봐봐. 안 풀게 이거는. 그냥 얘기만 좀 해보자. 실수 AB에 대해서 지금 AB가 다음과 같을 때 서로 똑같대요. 얘들아. 근데 구성을 보니까 A에는 한 녀석 모르고 다른 녀석 11이지. B는 한 녀석을 모르고 다른 녀석이 3이야. 그럼 당연히 A에서 몰랐던 그 녀석이 얼마가 되라는 거야? 3. B에서 몰랐던 녀석이 11 이렇게 되라는 거잖아. 이런 유추만 할 줄 알면 돼. 뭐 해보면 되는 거고. 38번 한번 해봐요. 자, 해볼게 얘들아. 봐봐. 지금 보니까 A랑 B랑 같은 집합이라고 하는데 이미 얘네 둘이 뭐 해요? 이미 같죠? 일단 전제는 이거 깔려 있어야 돼. 절대로 얘네끼리는 같을 수 없죠. A에 있는 애들끼리는. 왜? 같은 거를 두 번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이미 저렇게 써 있다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게 보장된 거야. 야, 그럼 잘 봐. 여기서 얘네가 같은 집합이 되라는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거나 이렇게 크로스로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쉬운 게 요거니까 먼저 해봐요. 그럼 넘기고만 x가 얼마가 나와? 3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이제 너희가 확인해야 될 건 뭐야? 3을 넣어서 같은지 확인해야 돼. 3을 넣어보니까 어때? 같게 나오죠? 이 케이스는 가능한 경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x가 3인 거 오케이. 그 다음은 어떤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넘겨.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나오거든? 그게 0 돼야 돼. 그럼 x 얼마밖에 안 돼? 1이지. 1 넣어볼래? 돼? 안 돼? 안 되죠. 아, 그럼 누가 맞았던 거야? 첫 번째 했던 게 맞는 거죠. 하라는 게 뭐야? A의 모든 원소네요. 그럼 요거 이제 x에다가 3 넣어서 괄호 쓰면 안 되지. 3 쓰고 그 다음 얼마야? 얼마니? 8인가? 그 다음 얼마예요? 12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 다 더해주면 된다. 23이다.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40번으로 가볼까? 40번. 이건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표현 때문에 표현을 한번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야 돼서 표현 때문에 갑시다. 자, 보세요. 집합 A는요, x가 원소인데 그 x에 대한 설명이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8x래. 는 0.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자, 그때 x는 a의 이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포함된다?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맞아요? 부분집합이면서 뭐는 되지 말래요? 공집합은 되지 마시고. 왜냐면 부분집합 중에 공집합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뭐도 되지 말래? A도 되지 말라? 아, 그러면은 그 뭐야, 진부분집합 중에 공집합을 제외하라는 소리야. 뭐 그렇게 얘기를 굳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빨리 인수분해해야지. 그럼 x에다가 이거 바로 그냥 여기다 해. 8, 2, 4, 마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x마 2랑 x 미안해 플러스 2랑 x 마 4죠? 이게 0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요거 a의 원소로 누구 쓸 수 있어요? 0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2도 있을 거고 4도 있겠지. 요렇게 a를 쓸 수 있다. 근데 하라는 게 뭐였어? 그러한 a의 x의 개수를 세라. 총 몇 개예요? 부분집합은 2의 세제곱. 그 중에서 a 제외하고 공집합 제외하면 몇 개 빼야 돼? 2개를 빼라는 거지. 됐어? 그래서 6개다. 너무 쉽죠? 그래서 그런 표현 자주 나오니까 42번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잖아. 잘 해주면 됩니다.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얘들아, 너네 45번 한번 같이 보자. 45번 안 풀 거야. 그냥 얘기만 해볼게.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A는 x 바 x는 30의 양의 약수래. 30의 양의 약수 누군지 셀 수 있지? 쫙 나올 거야. 맞지? 걔네들 중에서 부분집합 중, 그걸로 구성된 부분집합 중 소수인 원소가 몇 개인? 2개인. 그럼 그 중에 소수인 게 몇 개가 있겠죠? 그럼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야 돼? 2개를 골라. 그냥 이거 풀자. 풀어보세요.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45번 봅시다. 얘들아, 45번 보니까 A는 30의 양의 약수래. 그럼 일단
원소 나열법을 써볼까요? 1, 2, 3, 그 다음 5, 6, 10, 15, 30 이렇게 있겠다. 이 중에 소수가 누구야? 2, 3, 5 밖에 없겠다. 맞아요? 그럼 일단 너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얘네 중에 몇 개가 포함되래? 2개. 2개죠. 그럼 봐봐. 너네 경우에서 다 했잖아. 저기 3개 중에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요. 3C2. 예를 들어 나는 2를 쓰고 3을 쓸 거야. 그러면 5는 뭐 하겠다는 거야? 안 쓰겠다는 거야. 선택권이 뭐 해져 버렸니? 정해진 거예요. 다. 알겠어? 그러면은 남은 애들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의 선택권이 존재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2개라고 해서 얘한테 선택권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들어간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놈한테만 선택권을 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2랑 3 곱하니까 96으로 나오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하지? 그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뭐 49번을 할 건데 일단 49번 그냥 하자. 바로 할게요. 별로 안 어려워서. 문제 보니까 집합 A는요, x 바 x는 절대값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래.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라는 가정이고요. b는요 1하고 2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b가 x에 포함이 되고 x는 a에 포함이 되래. 그러한 x가 32개다. 다시 이렇게 됐대. 이걸 만족하는 얘가 32개다. 너희는 32개가 뭐로 보여? 2의 5제곱으로 보여야 돼? 알겠죠? 앞으로.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라고 했어? A는요, 집합 A는 그냥 뭐 부등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 거 아닐까요? 사이범위 나오니까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자연수, 정수구나. 정수가 된 거야. 그리고 요 B는 1하고 2밖에 없대요. 얘들아, 느낌이 이렇게 오니? 이 X란 녀석은요, 반드시 누구를 포함해야 돼요? 1과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 말은 1과 2한테는 선택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걔네는 무조건 들어가라 이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나서의 선택권이 5놈한테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몇 개 있었겠니? A한테. 그러니까 천천히 다시 설명할게. 내가 너무 빨리 한 것 같아. 자, A의 부분집합이니까 X로 가능한 개수는요, 이거의 원소의 개수에 제곱을 붙여주면 되는 거지. 미안해, 제곱이 아니라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 자리에 써주면 되는 거지. 그게 원래 그냥 X의 개수인데 이렇게만 돼 있었다 치면. 근데 여기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됐어. 그 말은 1과 2를 반드시 뭐 하라는 거야? X가 포함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 여기서 얼마 빼겠니? 2를 빼겠지. 2개에 대한 선택권이 줄었을 테니까. 그걸 한 결과가 2의 5제곱이란 소리예요. 이렇게 느낌 와요? 무슨 말인지? 그럼 A가 몇 개였겠니? 7개였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알겠어? 아, A가 7개였구나, 원소가. 그 말은 이거 안에 들어가는 X, 정수 X의 개수가 7개가 되란 소리야. 그럼 K가 얼마인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자, 이거 많이 했으니까 대답을 한번 잘 해봐요. 이 안에 정수 X 몇 개 있어요? 물론 당연히 7개인데 그걸 K로 한번 써보자고. 몇 개 있어? 2K? 등호 표시가 있어요? 아,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없는 줄 알았네. 미안해. 고맙습니다. 또 이상하게 할 뻔했네. 몇 개야? 2K 플러스 1이죠. 알겠어요? 왜? 둘 다 등호 있으면 내가 뭐 하랬어? 정수에서 정수 뺀 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라 그랬지. 그게 개수. 이게 몇 개라는 거야 지금? 7개라는 거야. 근데 아까처럼 만약 등호가 없었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1 하라 그랬지. 그래서 풀이가 똑같은 건데 답은 틀렸겠죠. 그렇게 풀었으면. 1 넘어가면 2K가 얼마야? 6. K는 얼마예요? 3 나오겠네. 하라는 게 뭐야? K의 값을 구해라. 맞아요? 그래서 답이 3이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는 뭐하지? 딴 거는 너네가 해도 될 것 같고 53번 한번 해봐요. 53번. 어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쓸 게 엄청 많네. 범준아, 더 올려야 돼, 알았어? 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빡공 해야 돼, 빡공. 지금 방학 시즌 돼가지고 주변에서 막 놀고 이래가지고 풀어진 사람들 분명 있거든요. 주변에 동화되지 마세요. 알겠죠?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냥 항상 그 생각만 하세요. 남들처럼 하면 남들이랑 별로 큰 차이점이 안 생겨. 그러니까 성적도 그래. 남들과 비슷한 그냥 성적 받는 거야. 근데 남들이랑 다르게 해야 성적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지는 거야. 나도 내 자식한테는 만약에 내 자식이 생기면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어요. 힘들잖아. 그냥 편하게 살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직업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공부 시켜야지. 내가 뭐 나쁜 사람이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이 그러니까요.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지. 자, 53번 봐봐요. 지금 새로운 표기가 나왔어. 근데 얘들아, 지금 뭐냐면 집합 A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원소를 MA라고 한대. 근데 너네 지금까지 이런 표기 본 적 있어? 없지? 이건 오피셜한 기호가 아니야. 야, 아까 너네 이거 뭐라고 배웠어?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오피셜한 게 맞아요.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이거든. 알겠지? 이런 거는 누구나 납득하는 표현인데 지금 여기서 나온 이거는요, 이 문제에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거를 나중에 또 나왔다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다른 문제에선 다른 표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만 그런 거고요. 자, 그때 집합 B는 0, 1, 2, 3, 4라고 했고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 그러니까 X는 공집합은 되면 안 되는 부분집합이래. 누구의? B의. 그죠? 그거에 대해서 MX가 다른 말로 뭐야? X의 최소인 원소가 2보다 뭐 해달래? 작거나 같아달래.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봐봐. 얘들아, X의 최소인 원소가 2보다 작거나 같을 수 있는 경우는 이 값이 얼마인 거 가능해요? 0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얘들아, MX가 0이었다고 해봐. 아니, 모르는 거면, 처음 보는 거면은 무조건 이렇게 써보는 게 맞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가 제일 작은 원소가 되라는 거지. 근데 이미 얘는 B 자체에서도 보면 뭐 해요? 제일 작죠? 그럼 얘는 누가 들어와도 무슨 원소야? 최소인 원소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얘네가 어떻게 들어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 2, 3, 4한테 어떤 선택권이 부여되는 거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선택권이 부여되는 거지. 2의 몇 제곱이겠니? 4제곱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MX가 얼마일 수도 있어?
1일 수도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최소가 되라는 거야. 근데 얘보다 작은 게 있어 없어? 있지. 0. 그럼 얘는 절대로 지금 말하는 x한테는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1번과는 차이점이 이거예요. 아까 얘는 그냥 x 0 들어간다 로 끝났던 건데 지금은 1은 들어간다. 단 x 0은 들어가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럼 누구한테만 선택권이 부여돼? 2, 3, 4한테만 부여되겠지. 그럼 2의 몇 제곱이겠니?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느낌 오죠? 세 번째 mx가 얼마가 됐을 때? 2가 됐을 때는 2의 몇 제곱이겠어? 제곱이겠지. 왜?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거는 얘도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선택권은 3하고 4한테만 부여가 되겠지. 뭐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변형되면 어떻게 나와요? 최대인 원소로 나오겠죠. 알겠어요? 방식이 뭐 다르겠어?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주말 테스트에 나올 거라고. 알겠어? 그 소리야.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 싸그리 뭐 해달라? 더 해달라. 얼마야? 16, 8, 4, 12, 28 이렇게 나오겠죠. 4번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56번 한번 해봐요. 56번 우리 특강이 4시까지여서 4시까지 수업하고 끝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바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을 여기다가 못 둬. 알겠지? 근데 오늘은 바로 뒷타임에 수업이 없어서 가방 두고 뭐 여기서 쉬어도 되고요. 밥 먹고 와도 되고 6시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저기 빈 강의실 있잖아. 저희도 치열하거든요. 이제 특강 할 테니까. 그래서 자리를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잡을 사람들은. 풀고 있는 거지 얘들아? 풀어봐요 빨리. 자, 해볼게. 봐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닥이 더러워. 집합 A의 집합 A가 다음 조건에 모두 만족한대. 근데 A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놓고 가조건을 보니까 A의 원소는 자연수. 그러니까 A의 원소로 쓸 거면 무조건 자연수만 쓰라는 거야.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X가 A의 원소면,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야. 그러면 얘도 원소가 돼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값이 자연수가 안 되는 숫자라면은 절대로 원소로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의 원소 자연수라고 하니까 5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5를 X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걔가 원소가 되려면 이것도 원소가 되래. 근데 5분의 64는 A의 원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야? 반드시 X는 쓸 거면 누구로 써야 돼?
64의 약수로 써야 돼요. 그래서 1, 2, 4, 8, 16 그리고 32, 64 중에 가능한 건데 잘 봐봐. 항상 이런 문제는 그냥 외워버려도 괜찮거든요. 반드시 짝이 존재합니다. 짝. 어떤 짝이 존재하냐? 야, x한테 1 넣어봐. 그럼 반드시 누가 나와? 64지. 64 넣어봐. 반드시 누가 나와? 1이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요, 들어간다면 같이 들어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안 들어간다면 둘 다 안 들어가야 돼.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다른 녀석을 끌고 오는 관계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런 이유로 2는 누구랑 짝이야? 32, 4는 16 이렇게 짝인 거야. 그럼 누가 짝이 없어? 8이야. 왜? 8은 단독 행동이 가능해요. 8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8분의 64 얼마야? 8이지. 8은 유일하게 짝이 없이 자유로운 녀석이야. 자, 근데 생각해봐. 문제에서 A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어? 홀수라 그랬지, 홀수. 그러려면 얘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같이 들어온다고? 64도 같이 들어오지. 얘는 무조건 2개씩 카운트가 되는 녀석인 거예요. 근데 홀수가 되래. 그 말은 반드시 누가 들어가 있으라는 거야? 8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 애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전에 풀던 문제들은 그냥 하나씩 생각하는 문제였거든. 근데 얘만 유일하게 뭐냐면, 아이고, 8은 혼자 단독 행동, 그리고 1이랑 64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들어갈 거면 다 같이 들어가고 나올 거면 같이 나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2랑 32가 또 마찬가지로 하나처럼, 4랑 16이 하나처럼, 마치 원소가 몇 개 있는 것 중에 4개인 것 중에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거야. 근데 얘는 무조건 들어가라고. 나머지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알겠어? 그럼 2에 몇 제곱 나와? 세제곱 8개.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정답이 8개다. 어떻게 푼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짝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 됐죠? 설명이 좀 애매한가? 확실하게 이해돼요?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건데, 이거 마지막 것도 좋은 문제야. 좋은 유형이야. 여기서 뭐 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일단은 59번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시간도 있고 해서 59번 한번 해봐. 그리고 맨날 말하지만 정규 수업 포함 특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건 너희가 그 유형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숙제하기 전에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이미 풀려있다고 숙제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유형 풀 때 풀면 안 돼요?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복습 먼저 다 하고 해도 뭐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대신 안 풀지 말라고. 좋다 이러면 내가 많이 풀어줬다고 좋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응? 풀어 보았나요?
다른 거 그 여기 이거 59번 풀어주면은 60번, 61번 푸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분명히 큰 차이는 없어서. 밑에 거 61번은 그냥 곱으로만 바뀐 것 뿐이기 때문에 59번 풀어주면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지금 얘들아, 일단 집합 A는요 1, 2, 3, 4, 5, 6이래. 자, 그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인, 이게 뭔 말이야? 그냥 저 6개 중에 몇 개 뽑아. 4개 뽑아. 그 소리야. 그러면 이제 뭐 하나의 집합이 구성이 되겠지. 걔가 부분집합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 게 몇 개 나오는데? 15개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 하면 그렇잖아. 이거 15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냐면 그 15개의 4개짜리 부분집합이 쫙 있을 거야. 걔네한테 그냥 이름을 부여한 거야. 너는 B1, 넌 B2, 넌 B3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그냥 준 것 뿐이야. 별 내용이 아니야. 알겠지? 근데 그렇게 이름을 다 부여했는데 그 집합 BK의 원소의 합을 SK라고 하겠대. 그냥 이 소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15개 중에. 그럼 얘에 대해서 얘를 얘를 B1이라고 내가 이름 붙였다고 해봐. 그럼 얘의 합이 얼마야? 10이지. 그걸 S1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표기가 일단 그 뜻인 거야. 별 뜻 아니야. 근데 그런 합들을 뭐 해달래? 합을 합해달래.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풀죠? 자, 항상 이 문제는요, 이 유형은요, 너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 원소의 입장에서 풀면 돼요. 문제 써놓으세요. 원소의 입장에서.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이거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 안 할 거예요. 바로 갈 건데 지금은 처음 그래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이렇게 15개의 이름이 부여된 4개짜리 집합이 쫙 있을 거예요. 15개가. 그럼 이 중에 1부터 6까지 중에서 봤을 때 내가 1이라는 원소의 입장에서 볼게. 1의 입장에서. 그럼 그 1이라는 게 이 중에 들어간 집합도 있고 안 들어간 집합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고자 하는 게 여기에 만약에 이걸 쫙 쓰잖아요. 집합을 내가 다 썼어. 근데 그 집합 만약에 B15였다면 B15만 더한 게 S15거든?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싸그리 다 뭐 할 거야? 어차피 더 할 거지. 그럼 그 경계를 일단 무너뜨리세요. 그 말은 그냥 여기 적혀있는 숫자 다 더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 S라는 의미를 잊어버려도 돼. 그냥 집합을 쓴 다음에 그거 다 더할 건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이 중에는 1이라는 원소 입장에서는 들어간 것도 있고 안 들어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러면 뭐만 세냐면 1이 들어간 집합이 몇 개일까? 이것만 세는 거야. 왜? 1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횟수만큼만 여기 뭐 하겠어? 등장을 했겠죠. 뭐 말인지 알겠어요? 2는요? 똑같지 않겠니? 2도 여기에 등장한 횟수만 세겠다는 거야. 그렇게 원소별로 세면은 굳이 집합을 다 구해서 더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1이 반드시 들어간 4개짜리 집합을 생각해봐. 그럼 얘는 이미 포함한 거니까 얘는 제외해야 돼. 그럼 남아있는 몇 개 중에 5개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추가로 뽑아야 돼요? 3개만 더 뽑으면 4개가 되겠지. 1을 포함해서. 그래서 얘를 이렇게 3개를 더 뽑자는 거야. 그럼 몇 개의 집합에 1이 들어가 있다는 게 나와? 10개. 즉 B1부터 B15까지 어디에 들어간지 몰라도 1은 몇 번 들어가 있다는 거야? 10번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럼 1이 몇 번 등장했다는 거야? 10번 등장했다는 거야. 그럼 같은 이유로 2도 몇 번 등장했겠니? 10번 등장했겠죠. 3도 10번, 4도 10번, 5도 10번, 6도 10번. 그래서 내가 결국 계산하는 건 뭐냐면 1 곱하기 10, 2 곱하기 10, 3 곱하기 10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6까지. 그럼 이거 다 10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이거 다 해달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렇게 7, 7, 7, 7, 3, 21. 그래서 21의 10배, 2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원리대로만 해주면 그 밑에 것들도 너네가 다 어려움 없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61번은 차이점이 뭐야? 그냥 뭐로만 바뀌었니? 곱이지. 그리고 곱한 애들의 곱을 물어보기 때문에 방금 한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차이점이 없으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집합의 연산하고 그 다음 시간에 명제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하고 4번 만에 이걸 끝내고 2단원을 남은 2번은 함수 정규 수업 때 하고 있는 거에 이제 약간 추가 수업 개념으로 할 겁니다. 고생했습니다.